안녕하세요. 멘토 백문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공기업 현직자들이 말하는 공기업의 장점 10가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저녁 있는 삶, 워라밸이죠. 물론 회사마다, 지사마다 차이는 조금 있을 수 있겠지만 대부분의 경우 9 to 6로 일하고 바로 집에 가실 수 있고요. 보통 공기업을 잘 다니시는 분들을 제가 보면은 퇴근 이후의 삶에서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찾아서 행복하게 즐기시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퇴근 이후의 삶이 굉장히 중요하다 하시면 공기업은 좋은 선택지가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근무 시간을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어요. 우리가 시차 출퇴근이라고 해서 1시간 일찍 출근하고 1시간 일찍 퇴근하는 것도 자유롭게 쓰일 수 있고요. 또 유연 근무제가 굉장히 활성화가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월, 화, 수, 목 1시간씩 더 일하시잖아요. 그럼 금요일 날은 거의 오전만 근무하고 집에 가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공공기관에 금요일 오후에 전화를 하시면은요, 보통은 담당자가 없을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휴가도 하루 통째로 쓰는 게 아니라 30분, 1시간, 하다못해 15분도 쓸 수 있는 기관들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일하는 시간을 굉장히 편하게 쓸 수 있다라는 거. 세 번째, 휴가, 휴직, 병가 이런 것들 자유롭게 쓸 수 있습니다. 휴가 사용을 의도적으로 못하게 하거나 제한을 두는 경우는 거의 없고요. 물론 여러분들이 그래도 좀 바쁜 상황이나 이런 경우에는 팀원들과 조율하는 건 필요하겠죠. 그리고 육아휴직이나 출산했을 때 휴가 같은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가장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곳이 저는 공공기관이라 생각을 하고, 만약에 임신을 하는 경우에는 하루에 2시간씩 단축 근무를 할 수 있는데, 이 단축 근무가 2시간이라는 게 별로 커 보이지 않지만 사실 출퇴근 혼잡한 시간대만 피하셔도 삶의 질이 많이 올라갑니다. 그리고 네 번째, 사실상 공기업이 가진 가장 큰 메리트 중에 하나인데 안정성, 정년 보장이죠. 여러분들이 진짜 큰 사고를 치질 않는 이상은요, 잘릴 일은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사실 여러분들이 첫 번째 들어간 기관에서 평생 일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직을 준비할 때 내가 언제 잘릴지 혹은 계속 실적에 대한 압박을 받으면서 이직 준비를 하는 것과 그냥 공기업에서 일하면서 더 좋은 데로 이직해야지 하는 게 좀 부담감이 달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일하는 게 시간이 지날수록 난이도가 엄청 올라가진 않는데 연봉, 급여는 꾸준히 올라가죠. 이런 것도 정년 보장의 하나의 메리트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다섯 번째, 급여가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대기업에 비하면 돈을 조금 덜 받긴 하겠지만 모든 사람이 대기업에서 일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대기업은 일을 많이 시켜가지고 돈을 많이 주는 거라고 봐야 돼요. 사기업과 조금 개념이 다른데 성과급도 존재를 하고요. 저 같은 경우에도 퇴사를 하고 나서 다음 연도 6월 달에 성과급을 300 정도 받은 적이 있었어요. 일을 전년도에 한 거를 그 다음 연도에 주는 거니까 제가 퇴사를 했을 때도 성과급이 저한테 지급이 됐던 거죠. 그리고 전국에 지사가 있는 경우에 사택을 쓸 수 있을 때가 많은데 사택 같은 경우 여러분들이 따로 집을 구하게 되면은 최소한 이제 보증금이랑 월세랑 이런 것들이 몇십 이상 들어가잖아요. 근데 관리비만 내면 공짜로 쓸 수 있기 때문에 사택 사시면은 여러분들이 돈을 많이 좀 절약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네임밸류. 네임밸류라는 게 보통 두 가지예요. 얼마나 인지도가 높은가, 평가해 주는가 이거 두 개인데 공기업은 둘 다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대중적이지 않은 기관들도 있겠지만 그럴 땐 공공기관 다닙니다 라고 말하면 되고요. 저 같은 경우 한국전력공사 다녔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그냥 저 한전 다행이라고 말했을 때 어르신들이 다 알고 어머니가 너무 좋아하세요. 효도형 기관이거든요. 그리고 공기업이라는 게 들어가기 굉장히 어렵다는 걸 사람들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너 공기업 다녀? 되게 똑똑하네. 이렇게 생각을 해주고 여러분들이 어디 가서 그냥 명함 내밀 때 스스로 작아질 일은 없는 그런 공간, 그런 기관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일곱 번째. 업무 강도가 사기업이나 개인 사업 등에 비하면 사실 많이 낮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기업이 돈을 많이 주는 게 일을 많이 시켜서 그렇거든요. 근데 이런 걸 고려하면은 그냥 적당히 일하고 괜찮게 돈을 받는 직장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이게 7번과 이어지는 강점인데 성과가 없어요. 성과가 없다라는 말은 이 일을 내가 뭔가 자꾸 성공시켜야 돼, 해내야 돼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쳐내는 일이 대부분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적에 대한 스트레스는 확실히 적은 것 같아요. 그리고 업무적으로 서로 얘를 이겨야 돼, 경쟁해야 돼,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내가 할 일만 하면 되는 거니까 경쟁 구도를 싫어하는 분들은 공기업의 업무가 적성에 맞을 것 같아요. 자, 마지막 9번과 10번인데요. 학벌이나 학점을 보지 않아요. 실제로 지방에서 대학 나온 친구가 한 명 있는데 그 친구가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공기업 왜 준비하게 됐어? 물었더니 좀 내가 나온 대학교에서 가장 갈 수 있는 좋은 기관이 공기업이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사기업 같은 경우는 요즘 이제 여러분들이 원하는 직무를 가려면은요. 입학 직후부터 계속 관련된 경험, 경력을 쭉 쌓아야 돼요.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마케팅을 하고 싶어. 그럼 마케팅 학회도 하셔야 되고 마케팅 공모전 나가셔야 되고 뭐 대외 활동하셔야 되고 인턴 하셔야 되고 약간 이런 느낌이거든요. 근데 공기업은 완전히 내가 분야가 다른데도 불구하고 준비하시는 분들도 많고 그런 분들도 이제 조금 시간이 더 오래 걸릴 수는 있겠지만 대부분 잘 가시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
공기업이 지방 이전 이슈가 아무래도 많긴 많잖아요. 그렇지만 지역을 고정해서 일할 수 있는 곳들도 있습니다. 좀 해당 지역 내에서 로테이션 도는 기관도 있고, 본사에서 고정 근무하는 기관, 아니면 본사밖에 없는 기관 등등 여러분들이 원하기만 한다면 근무지를 고정해서 일할 수 있는 기관들도 많이 있고, 또 지방 공기업 같은 것도 많이 있잖아요. 저런 걸 딱 골라서 가시면은 여러분들이 원하는 지방에서 안정적으로 근무를 하실 수 있다. 자, 사실 오늘은 장점만 말씀드리긴 했지만 공기업의 단점도 당연히 있을 거예요. 사실 어떻게 장점이 없겠어요, 그쵸? 그렇지만 저는 공기업이 여러분들이랑 성향만 맞으면 좀 정말 좋은 선택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모두 공기업 짚고 화이팅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요. 좀 마지막으로 제가 지금 공기업을 준비하시는 취준생분들을 위해서 자료 6종을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카카오톡 호랭몬으로 친구 추가하신 다음에 자료 받고 싶어요. 유튜브에서 봤어요. 라고 말씀해 주시면 되고요. 제가 인스타랑 모카방도 운영하고 있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 번씩 놀러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의 성공적인 치포를 응원하면서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